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내용은요. 최근에 현대 자동차에서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이제 신규 입사자 뽑는 이제 채용 공고인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인사 쪽 직무를 이제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 기업에서 HR 직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징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HR 직무 중에서 HR이 담당자한테 요구하는 직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라는 직무 안에 보면은 인사, 교육, 복리후생, 그리고 조직 문화. 크게 보면 4개, 작게 보면은 인사, 교육, 노사,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들에서 인사 직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인사 직무에 인사를 빼고는 교육 직무하고 조직 문화 직무, 이 두 가지를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사 내에서 인사 업무를 빼면은 교육 업무하고 조직 문화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분, 특히 조직 문화가 인사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NCS 사이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직무 역량 표준에 따르면은 그 안에 인사라는 직무가 있는데 그 안에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급여 주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 인재 관리,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관리. 최근에는 전직 퇴직 지원 관리, 전직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한 14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HR 직무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부분,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과 HRD 직무로 본다면 이제는 교육하고 조직 문화를 같이 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대 자동차에 한정을 지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현대 자동차에서 인사 직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하고 조직 문화가 어떤 업무 하는지를 이제 표현했던 얘기는 다른 회사들도, 다른 조직들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024년도 3월 시점에서는 인사 직무 중에서 교육 직무,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어찌 보면 보편성을 띈 그런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직무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채용이란 관점에서 오픈되는 거니까 더 상세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좀 빠져 있을 겁니다만은, 크게 그러니까 HR 담당자가 교육 업무도 하고 조직 문화 조직 문화도 한다면, 교육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상시 학습을 통한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부분은 신규 입사자 그러면은 신입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근데 경력 중에서도 직책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광의를 보면은 직책자도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드물겠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신입과 경력 부분을 소수로 뽑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놓고서 신입선 교육, 그리고 소수의 경력선을 뽑아놓고 경력선 교육,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데는 함께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단순하게 사람을 뽑았을 때 신입에 대한,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거냐, 장기 근속으로 유도할 거냐,
특히 고성과자가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 퍼포먼스를 계속 발휘하게 만들 거냐, 그런 관점에서 롱텀, 오랜 기간을 바라보는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관점이 큰 거죠. 그 부분이 이제 HRD 담당자 쪽에 요구되어진다. 사실 온보딩에 대한 거는 채용 과정부터, 그리고 부서 배치되기 전에 교육, 부서 배치 후 OJT 끝나고 n분의 1로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주요 직급 승진할 때마다 어떤 그런 주요 이정표상에 어떤 경험을 시킬 건지, 그리고 승격 또는 승진하고 나서 그 또 다른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경험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임금 피크 될 때까지, 임금 피크 들어가서 퇴직하기 전까지, 더 나가서는 퇴직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광의의 온보딩 프로세스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시되고 있고, 그게 HRD 담당자, 특히 교육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고민스러운 거는 모든 교육을 할 때는 학습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온보딩에 대한 것도 목표가 있고,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목표가 있고, 그럼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적인 활동 또는 교육에 대한 그 목표는 명확한데, 문제는 교육 목표가 달성됐는가를 할 때는 대부분은 교육 참가자의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곧 교육의 효과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벗어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변화가 나타났느냐, 근데 기대한 변화가 얼마큼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 입증을 중시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부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노력들을 요구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거, 교육, 인재개발 및 육성 지향점에 기반한 통합적 인터벤션 설계 및 전략 수립. 여기서 말하는 인터벤션은요, 조치 활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재개발과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대상 인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는 오로지 교육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고, 제도 또는 이벤트적인 활동, 캠페인, 뭐 다양해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 업무니까 교육 외에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적 변화를 얻을 수 있다면, 역량의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고성과자의 퇴사율을 낮추거나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그 입사율을 유지율을 높이게 하거나, 이런 데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아닌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조치 활동이 필요하니까 통칭해서 인터벤션이라 부르는 거죠. 이 안에는 교육도 들어가고 제도 개선 또는 뭐 이벤트적인 활동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 이제 많은 회사에서는 낯설 수가 있는데, 조직 문화 부분을 HRD 담당자가 하는 게 맞나? 지금은 인사에서 하는 거는 맞다 이거예요. 그럼 인사 안에서 누가 조직 문화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 효과적일까? 조직 문화는 말 그대로 회사가 정한 조직 문화의 정립, 전파, 실천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예요. 그럼 인사에서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HRD 담당자 하는 것이 타당하죠. 왜? HRD, 디벨롭먼트 아닙니까? 변화라는 얘기는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고, A에서 B로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10 수준에서 12, 그 이상의 수준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 내에서는 이 조직 문화는 HRD 담당자가 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지금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 문화를 담당한다면 실질적인 그 업무는 뭐냐? 업무 몰입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물론 인사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시작과 끝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끝나야 돼요.
HRD도 예외가 없는 거죠.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문화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향해서 개선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조직 문화로 인식과 실천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현상에 대한 또는 조직 문화 활동에 대한 결과 측정 측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진단을 해야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전략의 달성에 필요한 과제, 방향성이, 이건 과제를 보면 되죠. 그걸 도출하고, 그죠?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에 실현시키는 거죠. 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교육이라는 행위나 또는 변화라는 행위는 본질은 똑같아요. 교육전과 교육 후는 바뀌어야 돼. 이것도 변화고요. 조직 문화라는 부분도 결국 바람직한 조직 문화 관점에서 현재 수준, 이 갭 부분을 메꾸는 거, 뭔가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즉 접근 방법의 논리, 프로세스는 거의 같다고 봐요. 그래서 HRD 담당자가 HRD 교육 업무도 하면서 조직 문화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거냐?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건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치면은요, 교육과 조직 문화 부분을 경영진 입장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CEO가 바뀌면 CEO에게는 새로운 경영 목표가 주어집니다. 물론 CEO 스스로 이 이사회에 제안한 거죠. 나를 CEO로 뽑아주면 3년 뒤, 5년 뒤 우리 회사를 크게 성장하겠다. 그걸 위해서 이와 같은 나름대로 전략 과제, 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을 어떤 방법을 하겠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고 모든 임직원에 있어서 행동과 의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 이거 다 총칭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방향, 목표에 대한 제시, 비전 제시, 그거를 구체하게 한 중장기 경영 전략 제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남다른 뭔가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바뀌면 비전, 중장기 경영 목표, 그리고 조직 문화에 해당이 되는 누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 중시하는 것, 핵심 가치가 바뀌는 거고 당연히 리더십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바뀐 부분을 정립하고 전파하고 공유하고 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할 거냐? 사장의 스텝이 누굽니까? HR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 교육과 HR, 조직 문화 변화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당연히 HRD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HR 직무, 그 중에서 교육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HRD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소속된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요구받지 않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요구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등한시했다면, 예외적으로 열애되어 있다면 앞으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큰 그림,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성,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 근데 기약이면 저항이 없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 전파 실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요구받는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니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좀 착안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차 그룹의 위상, 그 업계 내에서 위상 이런 거 감안하면은 여러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이 다닌 회사는 좀 격차가 클 거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HR 업무가 뭐지? 그 중에 교육하고 조직 문화 부분이 들어가 있다네? 그럼 그건 무슨 업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아리까리 의구심이 있다면 이제 방향성은 명확하니까요. 한번 여러분 회사에서 요 관련되는 쪽에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정리한다면은 본질적으로 HLD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이제 교육 업무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부분도 들어가 있다. 교육으로 친다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 그러니까 입문, 교양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개발 측면에서의 기여가 요즘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런 쪽에 기여해라. 그리고 신규 입사자 어렵사리 뽑았는데 또는 고성과자가 더 오래 남아야 되는데 그만둔다 이거예요. 신입 같은 경우는 1년 내 30%,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3년 되는 시점에 70%가 나간다는 거예요. 의향이. 이걸 가만히 놓고 볼 거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롱텀상에 신규 입사자 뽑았으니 장기간 근속을 하도록 근무 연수, 그러니까 직원 경험 관점에서 장기간 관점에서 온보딩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죠. 그 지금 HRD 담당자한테 요구되어지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보면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그 HR 직무 관련된 이런 소곤을 좀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얘기합니다만은 HRD 직무하면 이런 소곤들이 좀 있어요. 회사 안에서 보면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생색을 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근데 막상 내부 직원 전배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맡겨서 하다 보면은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막상 HRD 담당자 외부 그 채용을 하면은 경력 입사, 그 경력을 뽑으면은요, 요구 수준은 또 높아져요. 그 희한해. 안에서 보면은 만만한 거로 보이고, 근데 밖에서 뽑을 때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마치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직무를 아주 칼같이 봅니다.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중적 잣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HRD 직무, 인사 내에서 HRD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능력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그 기업들이 대부분은 자기 속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해외 법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글로벌 관점에서 통용되는 인사, 교육, 조직 문화 관리가 이제 요구받아질 거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인사 직무에 대한 자료는 글로벌 스탠드 관점에서는 이미 뭐 보편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RD 직무가 요즘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걸 요구받지, 이런 질문의 답을 현대자동차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인사 직무에 대한 것을 놓고서 그중에 HRD 관련되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회사 규모 업종을 떠나서 어떤 처우를 받건 HRD 직무가 갖고 있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는 같다. 그리고 그 가치는 매우 값지다. 다만 회사에서 인사평가, 업적평가라는 걸 할 때 최고 등급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가치 있는 직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제는요, 최근 2023년도 3월에 인사 직무 내에 HRD 담당자가 맡고 있는 직무에 어떤 게 있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뭔지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적인 HR 직무, 그거는 유지가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회사에서 경영진이 요구하는 HRD 담당 요구되어지는 것도 점점점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그런 면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교육에서는 직무 전문성 높이는 데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애당초 HRD 직무는 결코 쉬운 것만은 사실 아니다. 대신 가치는 있으니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